다음에는 서울시립대 백주선 선생님께서 차범석과 4.19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 백주선입니다. 전 서론을 간단하게 왜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가, 동기가 서론이니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자료집 출간 시점까지 원고를 못 넘겨가지고 죄송하지만 PDF로 아마 원고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제 잘 연구되지 않는 발굴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라서 인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에 대한 것들이, 작품 텍스트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뒤늦게나마 지금 PDF 파일로 올려드린 파일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극단 산화와 차범석이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올해 이제 4월부터 국가연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지금도 진행 중인데 예술기록원에 있는 차범석의 공연 대본 자료들을 지금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검토를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부분에서부터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제작극회 제10회 기념공연 껍질이 깨지는 아픔 없이는이라는 대본인데, 이게 이제 기존에는 기존 자료를 복사 재본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차범석이 1960년에 껍질은 깨지는 아픔 없이는 이라는 희곡집을 냈을 때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그냥 이제 똑같이 수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검토가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그 전에 썼던 작품들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뒤집어가지고 만든 작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흥미가 하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공연분을 중심으로 좀 논문을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희곡에서 4.19라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아직은 조금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국문학을 전향해서부터 한국 희곡을 공부했으니까 한국 희곡의 범주에서 4.19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4.19 이후에 4.19 세대, 4.19 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류가 생겨났을 만큼, 그런데 4.19 희곡이라고 하는 범주들은 한국에서는 이제 작품 4편 정도, 그리고 4.19 이후에 어떤 연극사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4.19는 한국 희곡사에는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연구들을 읽을 때마다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4.19라고 하는 것들이 영국에서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러한 어떤 고민들이 좀 있어서 그런 두 가지 고민들이 아마 이 논문을 쓸 때 많이 저에게 자료가 줬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완성된 연구는 아니고 좀 혼란스러운 생각들도 있는데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논점을 통해 차범석의 껍질을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4.19의 상황이 창작 당시 차범석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살피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4.19는 1960년대 예술가의 내면에 흔적을 남기는 중대한 경험이었다. 1960년에서 61년의 상황에서 차범석에게 있어 4.19는 정치적 혁명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를 포함하는 사건인가. 1960년대 문화예술에 대한 논의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4.19가 하나의 이념형이 아니며 복수의 의미들을 가진 사건들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방향의 독해를 위해 본고에서는 차범석의 마산의거에 대한 논설과 4.19 전후 연극계에서의 활동, 공익부장 개혁안 등을 껍질의 창작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촬영한다. 두 번째는 1960년 8월 탈고된 정신한판 껍질과 제작극회 제10회 공연을 위해 제작된 공연본 사이의 개작 과정이다. 다소의 치차를 두고 제작된 이 두 판본은 서사의 골격은 비슷하나 장면 구성에서 삭제 추가된 부분, 특히 3장과 4장의 구성 변화를 통해 차범석이 4.19 시기 무대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강조점을 확인할 수 있다. 2장 읽겠습니다. 4.19 전후의 차범석. 1956년 3월 서울로 상경하여 동년 5월에 조직된 제작극회 동인으로 활동하였던 시기는 차범석의 자서전이나 구술체록문에서 제작극회 활동을 중심으로
소극장 운동을 위한 극작과 연출에 매진하였던 시기를 언급하지만 차범석은 1950년대 말부터 방송국과 여성국 집필, 대극장 공연을 위한 유명 소설 작품의 각색 등 다채로운 방향의 집필을 수행하는 작가였고 동시에 덕성여고 5년차 교사였다. 제작극회 활동에서는 극단 신협의 연기 방식 및 공연 취향에 차별화된 내면적, 현대적 감각의 리얼리즘 연극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던 시기 차범석의 제작극회 8회 공연으로 연출된 돌개바람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공연은 이제 조선일보 후원을 얻어 경제적 어려움은 덜했지만 공연 자체는 애초에 야심에 덜 찬 모양새였다. 4.19에 대한 차범석의 최초의 반응은 마산의거에 대한 새벽제 특집기획 문화인의 항변에 실린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하라이다. 이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하라라는 기획은 그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그 문화인, 지식인들의 그 투고를 30명의 투고를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수록한 그 글인데요. 뭐 조지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글은 김수영의 글 등이 이제 실려있는, 그래서 이제 문학사에서는 꽤 많이 거론되는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에 차범석이 글을 싣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하라라는 자료입니다. 이 글에서 차범석은 실존 문제가 질문이 필요하지 않듯 민권이 침해당하는 건 역시 정치의 문제가 아닌 생존에 가까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어 그는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선거나 정치적인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긍지를 살리려는 데 있는 것으로 자유당 정권 교체나 선거의 제 문제가 아닌 자유와 민권 그리고 민권의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핵심으로 인식합니다. 그 문단 마지막 줄입니다. 당시 자유와 민권의 유린 상황으로 사태를 보는 관점은 여타 지식인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범석의 논설에서 3.15 나아가 4.19는 대중과 자유, 대중과 지식인들이 겪는 정치 불신에 대해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범석의 자유에 대한 인식에서 대중은 있는 그대로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간을 지녔으나 자신의 생활에 관심을 둘 뿐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걸음은 대중의 시간을 활용하여 보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말하게 하는 구조, 간접적인 유린이라 언급하는 민권을 침해하는 언론 집회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15 나아가 4.19 이후 추가해야 할 자유에 대한 차범석의 일반론이라면 그 특이한 관점이 이 안에 병존하고 있음을 간추할 수 있습니다. 차범석은 대중의 힘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구조의 변화로 4.19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중은 시간을 지닌 존재이자 혁명의 주도적 세력임을 인정치 않을 수 없지만 대중의 방관적 태도를 섬세한 관점에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움직임을 가지기 시작한 유년기의 아이처럼 비굴감이나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책무는 4.19 이후의 지식인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한편으로 한편으로 대중을 지칭할 때 그들과 우리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문장의 구조에서 대중과 자신을 구분하면서도 또한 4.19 이후의 전망을 공유하려 분열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글들에서는 그 민주주의의 회복이라고 하는 테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3.15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3월에 이제 격발되기 시작하였고 그것들의 이제 주된 테마라고 하는 것은 일공화국에 대한 비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차범석의 글에서는 사실은 그 어떤 직접적인 정치의 문제나 권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대로 직접적 유린과 간접적 유린이 있는데 이 직접적 유린에 대한 문제보다 간접적 유린, 그러니까 한 인간의 마음에 불신과 불만을 갖게 하는 그 모든 어떤 자유에 대한 제약들, 이것들을 일소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4.19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4.19가 아니라 사실은 4.19 이전에 3.15죠. 3.15 부정선거. 그 점이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혁명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정당의 그 목표나 그런 목표가 아니고 인간이 하나의 개인의 자유를 구가하기 위한 그 어떤 확대된 행동, 이 정도로 3.15죠. 3.15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그 이제 세대 또는 대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굴감이나 비굴감 또는 자기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인의 책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 작가로서의 차범석의 관점에서 이는 스스로의 변화를 책촉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범석의 초기국에서 비굴감과 자기 열등감에서 4.19 이후의 대중을 구제해야 한다는 계몽적 전망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범석이 언급한 간접적인 유린의 양상, 내면의 불안과 불만, 불신의 상황은 그의 초기 희곡에서 신세대가 대체로 취하는 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표작인 불모지의 경우 경수는 제대로 권총 가운데가 되고 경애는 영업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사기당한 채 자살하며 통곡 속에 막을 내립니다. 4.19 이후를 상상하는 차범석의 지식인의 책무와 대중에 대한 전망이 그러하다면 그것이 껍질에서 신세대 주체 내면의 불신과 불만 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깊이 들어봐야 할 논점이 됩니다. 예. 동시에 차범석이 이제 이 글에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하라의 후반에서는 우리의 정치의 불신이라고 언급하는 사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껍질의 창작, 껍질에 깨지는 아픔 없이는 애창작과 깊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사설에서는 그러니까 특정한 정치인은 정치적인 배반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중의 지지를 받아오던 정당이 이권이나 세력 부실에 눈이 멀어 마침내 집안 싸움이 소송을 일으키는 격의 추태는 간접적인 민권 유린이다. 그리고 정치는 상거래와 협상을 하여서 그것이 이제 국민의 권리를 희생하면서 필요한 우리의 현실은 아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정치가보다 100사람의 온순한 시민이 필요한 우리의 풍토에 있어 우리는 다시 한번 자각이 있어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게 껍질이 깨진 아픔 없이는에서 대형이 되뇌이는 대사 중에서 왜 우리는 한 사람의 영웅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의 모티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사건들은 실제 이 19 부정선거 전후에 그 민주당과 자유당 사이에 있었던 그 여러 모티프들을 가지고 오는, 그래서 이제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바로 3.15 부정선거 전후의 차범석이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 글의 각종 5페이지의 이제 후반부입니다. 이 글의 각종 정치 현실에 대한 지적들은 단순한 일반론이 아닌 1960년 3월 말부터 4월 초에 한국 정치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사건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나타나는 3.15 부정선거를 둘러싼 정치적인 배반은 자유당 공작으로 60년 1월부터 2월까지 민주당에서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긴 민의원 실현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중에서도 경남 마산의 민의원 허윤수의 행적은 껍질의 초기 창작과 개작 과정에서 참고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수는 1958년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되었으나 마산 민의원 자유당 이용범으로부터 동양주정 경영권을 약속받고 자유당에 입당하는 인물입니다. 선거 이틀 전 동양주정 직공 500명을 해고했고 마산의거 당시 시위대에 의해서 자택이 파괴되었습니다. 자택과 이제 주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국회 차원의 마산의거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3월 하순부터 허윤수 행적은 마산의거의 원인으로서 신문지상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껍질의 개작부를 보시면 3.15의 1960년 정신사판에서는 그 4월 19일의 당일의 행적이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날에 집이 파괴되었다라고 알려주는 시골 마을 사람들이 동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개작본에서는 3월 16일이 산막이 됩니다. 3월 16일에 그 전에 선거일에 집이 파괴되어가지고 불탔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을 시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그 마산의거의 최초의 당시에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허윤수의 주택 방화 사건이라고 하는 당대에 화제가 되었던 그 사건들을 그대로 모티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19 직후 연극인으로서의 차범석 역시 연극계 발언에서 연극인 자체의 정화, 양보, 세대교체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범석이 연극계의 혁신으로 주장을 했던 논점은 요거는 이제 연극인 자체의 정화를 위하여라는 1960년 5월 7일의 글입니다. 차범석이 연극계의 혁신으로 주장했던 논점은 기실 공립극장의 혁신안이기도 했습니다. 전문 연극인들의 무대로 돌아와야 한다. 창작극을 제작할 수 있도록 상영 기획안을 만들어 모노를 개방하라. 연출가 세대 교체 등은 차범석이 4.19 이후 연극 진흥을 위해 전개하였던 논의의 틀이 됩니다. 4.19의 공명에서보다 도전적인 부분은 앞뒤의 문맥을 조금씩 매만지지만 원로급 극작가 일부의 관제극을 거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용문에서 그러나 이 원로급 극작가 일부 중에서는 거의 관제극을 일삼았던 것도 부정 못할 사실이었다. 등등등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제극을 했다, 원로급 극작가 일부의 관제극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실제 이승만 정권에 에 관련된 글들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반공, 임원수가 이끌던 반공예술단에 가입해서 연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친이승만계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이후에 이제 연극협의회에서도 이들이 국립극장 운영위원회에 몇 명이 선임이 되니까 이 문제들을 크게 문제제기를 했던 그런 어떤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실에 비추어서 4.19 직후 연극계의 자정은 차범석에 있어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차범석은 연극계에 대한 관건적인 간섭, 편협한 중파성을 5분 남았습니다. 네. 아이고. 네, 타파하라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덕성여고 교사로서 겪은 4.19의 경험들을 이제 뒷부분에 서술을 했는데, 이것들은 이제 덕성여고 4.19에 대해서 그렇게 환상적인 전망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덕성여고 분쟁 사태들을 살펴보니 1960년 5월부터 1960년 7월까지는 마치 이제 학생들의 승리처럼 이렇게 장밋빛 전망들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덕성여고 교장을 교체하라 라고 하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이행을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1961년 6월의 사태에 이르러서야 이제 학교장이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범석은 그 사이에 차범석이나 다른 이제 재단에 반대했던 교사들은 이제 해직 교사들이 4명이 해직 교사가 있고, 그리고 차범석 같은 경우는 자퇴하는 자진으로 퇴사하는 그런 형태들로 이제 덕성여고 분쟁 사이에서 이제 교직을 그만두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차범석의 변혁의 전망이 다시 회의적인 것으로 이제 돌아가는 어떤 경험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16 이후에 연극계에 대한 어떤 비평이나 그 이후에 한국 연극 협회의 창설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떤 차원에서는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대론적인 교체와 같은 연극계 자정 같은 4.19 시대 초기에 밝혔던 그런 어떤 전망 같은 것들이 좀 무뎌지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전행 논의했던 차범석은 정치적인 전망이 원래 그렇게 투철한 사람이 아니었다와 같은 그런 논의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4.19 직후의 차범석과 5.16 이후의 이 단전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정치적인 전망을 4.19의 모든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럼 당연히 그 정치적인 전망이 없어졌으니까 4.19는 연속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4.19가 만약에 앞에서 얘기했던 3.15 부정선거 이후에 차범석이 자기의 4.19의 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상들을 이제 투사하는 작품이라 한다면은 그것들은 1960년 2월, 그러니까 1961년 이후의 작품들, 대표적으로 산불이라던가 그 이후의 작품들까지 연관되는 4.19의 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바로 이 논문의 기획입니다. 어차피 5분 사이에 3장을 제대로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장은 정신사본과 공연본의 비교인데요. 맨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달아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 껍질이 깨진 아픔 없이는 차범석의 첫 희곡집의 표지적입니다. 1962년 차범석은 껍질의 창작을 단순히 본격 장막극의 창작을 시도해본 것뿐 아닌 본인의 창작의 하나의 기점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모든 객관적인 생활이 제1공화국의 수립을 계기로 각성과 재출발을 내걸듯 나도 이 책을 꾸밈으로써 창작 생활의 하나의 전환점을 가져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해보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신사본과 공연본의 관계를 창작 방법과 연도를 근거로 개적이라 칭하였지만 실제 차범석은 정신사본을 자신의 정본으로 보긴 했습니다. 1972년 현대 한국문학전집 9권에 수립된 껍질 역시 정신사본을 그대로 옮기게 됩니다. 정신사본은 극작술의 측면에서 장면 간의 연결, 인물과 인물의 빈번한 등태장, 대형과 유미의 서사 등이 다소 불완전한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유발하는 날선 말들이 앞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불신의 문제에 착목하여 강기술을 둘러싼 현실정치의 역학, 회의와 불신의 구조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읽었을 때 이제 정신사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공연본에서 좀 더 뚜렷해지긴 하는데요. 대형이라고 하는 인물들의 갈등의 어떤 축이,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불안하고 무엇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가라는 갈등의 축이 이 껍질이 깨진 아픔 없이는 초판본에는 거의 이제 좀 혼란스럽게 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대형이 과연 사회구 주체로서 적당한 어떤 형상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공연본으로 오면은 대형과 유미의 서사가 굉장히 순차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불신보다 투명한 상태였던 그 한 주인공이 1막과 2막의 상태를 겪으면서 점점 고민과 회의에 빠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고민과 회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애선 사이에 나누어지는 어떤 침묵, 비밀, 그 비밀들을 자기가 이제 찾아 헤매는 그런 과정처럼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3막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거의 3.15 부정선거 이야기가 전면적으로 이제 다루어지고 나중에 4월 26일까지의 전망까지가 확대되는 것이 공연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공연본 전에 인쇄본 같은 경우는 1장, 2장, 3장은 다 4.19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19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4막만이 오히려 4.19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연본 같은 경우는 1막과 2막으로 그 이야기들을 압축시켜서 그려놓고 3막부터는 3.15 부정선거, 그리고 4막부터가 4월 26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4.19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승만의 하야로 끝나는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4.19에 대해서 자기가 전체적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더 강한 것이 이 공연본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에 이 정신사판에서는 사막에서 어떤 신세대 주체 인물들이 모든 변화들을 겪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드라마가 왜 이러한 사회구 주체가 도대체 어떠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변화했을까라는 거를 시간의 간격을 두고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데, 그런데 공연본은 바로 그러한 방식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연본에서 그러면 신세대 주체, 드러나는 신세대 주체의 불만은 무엇이냐? 아버지에 대한 저항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강권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대체로 정치 비판의 맥락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이제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하라와 같은 텍스트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간접적인 폭력들, 이것들 역시 4.19 이후에 일소되어야 될 자유해방꾼들이다. 이러한 식의 관점들이 4.19 이후의 전망들을 인식하는데 더 투철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 마저 읽겠습니다. 반면 공연본은 4.19의 과정과 전망을 다루겠다는 야심이 섞여있는 듯합니다. 4.19 이후의 신세대 주체의 자기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는 정신사파보다 공연본이 더 강하고 예술가 서사로서의 의미 또한 강합니다. 이제는 뭐 더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정신사판에서도 그 피아노 반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공연본에서 가장 큰 맥락의 변화가 하나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결말 부분이 정신사판에서는 대형이 손가락을 다친다는 모티프는 동일한데
정신사판에서는 혈서를 쓰기 위해서 손가락을 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막에서는 데모대에서 그 다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총탑을 맞았다. 라고 해서 두 개의 손가락을 부러진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정신사판에서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에서 대영과 유미가 데모대를 따라서 데모를 하러 나가는 장면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연본에서는 오히려 4월 26일이잖아요. 여기 집안에 있었던 9세대의 인물들이 이 집을 떠나려고 하고, 그리고 신세대의 인물들이 이 집을 지키려고 하는 역학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마지막에 손가락을 다친 대영이 이제 저도 이 집에 있겠어요. 다른데 데모를 가면 안 된다라는 부모한테 저 2층에 올라가 있겠어요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2층에 올라가 있는 다음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소식을 들린 라디오 방송들이 쫙 나오면서 이제 인물들이 다 좌절에 빠진 가운데 대영의 마지막 피아노 곡이 들려요. 그러니까 함성 소리로 끝났는데, 함성 소리로 끝나는 건 동일하지만 이 원래 판본에서는 그 피아노 곡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막에서는 손가락 두 개를 다친 혁명 시위 때문에 손가락 두 개를 다친 피아니스트의 미친 듯한 소리가 이제 들리는 그런 모티프가 굉장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공연본에서는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피아노 곡을 쓰느냐를 좀 세밀하게 이 정신산파부가 조정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4.19 이후의 예술가 또는 예술가의 탄생이라고 하는 주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편의 껍질 모두 언어 유희나 슬랩스틱을 동반한 코미디 모습 역시 적절히 들어있습니다. 본문에서 미처 다루지는 못했지만 공연본에서는 신세 주체의 서사 구성보다는 멜로드라적 요소가 강하며 대중적이고 매끄러운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진력합니다. 결국 공연본은 차범석의 책 어디에도 실리지 못한 작품이 되었지만 차범석의 4.19와 4.19 이후를 이해하기 위한 흥미로운 이본입니다. 두 방향에서 모두 차범석은 정치적 혁명으로서의 4.19의 의미만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이 작품의 극작술과 4.19 이후 예술가의 탄생이라는 주제는 차범석의 이후 예술가의 연관성에서 좀 더 살펴봐야 할 주제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